온라인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영어 말하기 토의를 시키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온라인 소회의실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한 말하기 중심 수업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줌 기반 소회의실 환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구글 미트에서 브레이크아웃 룸즈를 활용하여 소회의실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본 뒤 마지막으로 온라인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구상한 영어과 말하기 중심 수업안 예시에 대해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줌에서 소회의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설정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 계정을 클릭합니다. 설정을 눌러줍니다. 회의 중 고급을 클릭합니다. 소회의실 기능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제 줌 회의를 시작하시면 이전에는 없었던 소회의실 버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생을 무작위로 모둠에 배정하길 원하실 때는 자동으로 할당을, 선생님께서 모둠을 직접 배정하고 싶으실 때는 수동으로 할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은 학생들이 개설된 소회의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건데 학생이 자기가 몇 모둠에 배정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상 이 기능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하여 본인이 몇 조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모둠 수만큼 소회의실을 개설해 줍니다. 만들기를 누르시면 소회의실이 원했던 수만큼 준비되어집니다. 모든 회의실 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들이 회의실에 참가하면 어느 소회의실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 메인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회의실에 들어가실 때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 뜨는 팝업 창에서 바로 해당 소회의실을 들어가 보실 수도 있고 메인보드에서 원하시는 소회의실을 선택하여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를 선택하시면 소회의실 전체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소회의실을 닫고 메인 회의실로 학생을 불러 모으기 전에 학생들이 모둠 토의를 마칠 수 있도록 남은 미팅 시간을 알려줄 때 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모든 회의실 닫기를 클릭하시면 소회의실이 닫히고 학생들이 메인 세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글 미트에서 소회의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에서 소회의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롬 웹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 크롬에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했으면 구글 Meet Breakout Rooms가 바르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회의실을 활용하고 싶을 때는 기존의 구글 미트로 들어가던 방식으로 회의방을 개설하면 안 됩니다. Breakout Rooms를 통해서 회의방을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해 줍니다. 세팅 섹션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Breakout Rooms 디스플레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을 윈도우마다 개설하기를 원할 때는 위에 타일즈를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학교의 노트북 사양이 이 모든 윈도우를 감당할 만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프로그램 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아래 탭스를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탭 개수를 정할 때 메인룸을 포함하여 여기서 맥스 값을 설정합니다. 이번에 모둠을 8개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메인룸을 포함하여 맥스 값을 9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학생들이 회의방에 들어올 때마다 허용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때는 Automatically Allow Outside Participants Enter를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utomatically join meet created by this extension에서 메인 룸과 breakout rooms를 모두 체크해 줍니다. courses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코스를 설정합니다. 영어라고 코스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rooms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소웨이실 수만큼 칸을 생성해 줍니다. 파란색 칸을 눌러 소웨이실 방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편의상 여기서는 숫자로 방 이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저장 표시를 누릅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링크 주소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및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Start Class를 눌러줍니다. 코스를 선택하고 소회의실방 수를 설정합니다. 여기서는 메인 룸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8개를 개설할 거기 때문에 8이라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Open Main Plus Breakout를 클릭합니다. 회의방이 개설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메인방 1개와 소회의실 8개가 탭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메인 탭을 클릭하여 메인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메인 회의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메인방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각각의 소회의실 방을 링크로 안내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확장 프로그램에서 및 설정했던 탭을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Reports가 있습니다. Reports를 클릭합니다. All Breakout Rooms Links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8개의 소회의실 주소가 자동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메인방 채팅을 활성화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8개의 링크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학생들이 이미 모둠이 정해져 있다면 본인 모둠에 해당하는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소회의실로 들어가라고 안내하면 됩니다. 이때 PC는 바로 소회의실로 넘어가는데 핸드폰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 통화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통화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뜰 텐데 통화에서 나가기를 선택하고 연결되는 소회의실 방으로 이동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Students나 Rooms를 누르시면 어느 학생이 어느 모둠에 들어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네모 박스한 버튼들을 활용해서 소회의실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각 소회의실로 선생님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방 입실하였고요. 2번 방 입실하였습니다. 퇴장 절차 없이 버튼 하나로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Broadcast to all breakout rooms를 통해 소회의실 전체를 한 번에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켜시게 되면 모든 소회의실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한 번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게 되면 모든 소회의실에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가게 됩니다. 비디오를 켜시면 선생님 얼굴까지 동시 송출됩니다. 소회의실 전체에 공지하실 것이 있을 때 학생들 말을 잠깐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Mute and Remove Participants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Meet 설정방에 있고요.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에 있는 Mute All in all breakouts를 누르시게 되면 학생들의 마이크가 꺼집니다. 그리고 소회의실 방을 닫고 학생들을 메인 방으로 부르고 싶으실 때는 Breakouts Over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회의실을 닫은 경우 핸드폰을 쓰는 친구는 아까 메인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인 방으로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 접속했던 회의방 링크를 타고 다시 들어와야 하므로 이에 대해 별도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 소회의실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중심 수업안 예시입니다. 이 예시에서 이전 차시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로 의견을 물어보고
본인 의견을 말하는 표현들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에 동의하기, 반대하기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이 표현들을 활용하여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기 위한 영어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설정들을 살펴보면 먼저 스파이를 각 모둠에서 선정하여 활용합니다. 스파이로 선정된 학생은 옆 모둠의 회의에 사회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 모둠에서 영어로 토의가 잘 진행되는지 관찰하고 우리말을 쓰는 경우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말을 쓴 만큼, 즉 기록된 만큼 해당 모둠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같은 모둠만 회의를 시키는 경우 급한 마음에 영어보다 우리말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스파이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토의의 대다수를 영어로 진행하게 되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에서 조난을 당한 경우 챙겨야 하는 물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사에서 정한 답과 일치하는 경우 일치한 만큼 모둠 점수가 부여됩니다. 토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파이를 포함하여 모둠 전원 영어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때 스파이가 사회자니까 스파이에게 모둠원 중 의견을 자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이름을 호명하며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 지목하여 시키게 미리 지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학습지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제 수업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조난된 상황을 설명해주고 어떤 물품들의 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학생들은 학습지에 물품의 뜻을 적고 선생님 설명이 끝나면 1순위부터 마지막 순위까지 개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그 후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스파이의 사회를 통해 모둠 토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회를 볼 때 필요한 표현이나 영어 토의를 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미리 학습지로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목표어구를 최대한 많이 쓰도록 권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을 할 때 이유도 함께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모든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어진 물품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탑 3를 선정하고 이 탑 3를 포함한 탑 A까지 선정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하위 물품, 즉 가장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물품도 선정을 합니다. 모둠 토의 시간이 지나면 소회의실을 닫고 모둠 대표가 공유된 구글 문서에 모둠의 결과지를 이미지로 탑재하게 합니다. 나사에서 정한 답을 알려주고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스파이들이 본인이 관찰했던 모둠의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여 구글 문서에 모둠 점수를 적게 합니다. 후속 활동으로는 이번에는 학생들이 무인도에 조난당했다고 가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2가지 골라보게 합니다. 물품과 선정 이유에 대해 녹화하여 플립그리드에 올리는 것까지가 이번 차시 활동 내용입니다. 다음 차시에 친구가 올린 영상을 보고 동의하기, 반대하기, 영어 표현들을 사용하여 피드백 영상을 달 예정입니다. 플립그리드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촬영, 편집까지 용이하고 별도 영상 업로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까지 주고받기 좋은 유용한 수업 도구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회의실을 활용한 영어 말하기 중심 수업 활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